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목요일 금요일 연속해서 뉴욕 시장이 조정을 보였죠.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은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그런 때는 이제 이슈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은 오늘 플러스 단에서는 0.5% 단, 그 다음에 밑으로는 마이너스 0.34%, 그러니까 2539.63포인트를 윗선으로 하고 밑에는 2518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종일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장 끝날 때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551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90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3,12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20.70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24% 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출발을 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밀리면서 한때는 1%가 넘게 좀 깊게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단과 하단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그냥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이제 오후로 가면서 장이 끝날 무렵에 점점 제한적 움직임에서 하락 쪽으로 더 밀리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97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0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27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60.35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주말보다 0.8%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볼 것도 없어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음봉인데 음봉을 만들어 붙였는데 사실은 그 음봉보다 더 중요한 게 위에 있는 5일 2평, 10일 2평, 20일 2평이 전부 하방 쪽을 향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쉽게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코스닥도 연이어서 이제 음봉을 만들면서 이게 직전 저점이 거의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코스닥이 추가로 밀리면 조금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분석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06원 50전에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1원 50전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삼성전자를 24억 순매수, 그냥 24억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현대차 11억 순매수, 기아 85억 순매수,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24억 산 거, 이게 샀다고도 볼 수 없어요. 현대차도 11억, 이것도 그렇고, 기아 85억,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오늘 뭘 샀냐면 SK 하이닉스를 26억 순매수, 이것도 순매수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LG화학 8억, 그리고 네이버를 104억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를 좀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161억을 오늘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기관도 5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22억을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는 많이 팔았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이 1,755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718억을 사고 기관은 24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오늘 마이너스가 나면서 끝났죠. 에코프로도 LNF도. LNF 오늘 외국인은 80억 샀고요. 개인도 72억 사고 기관이 15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JIP를 107억 샀네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섹터별로 보면 요새 이제 이거 지난 주말에 의해서 그 스레드 아시죠? 이제 새롭게 생긴 SNS죠. 메타에서 한. 이 스레드 가입자가 이게 내놓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거의 1억 명에 육박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접 속도, 이 사람이 늘어나는 게 지난번에 이제 챗 GPT 그 때보다 한 2달이나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된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하고 뭐 관련 있는 것들이 이제 스레드 관련주일에서 요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와이즈버즈 뭐 이런 거, 또 플레이디는 페북 고객사인데 이제 나스미디어가 플레이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스미디어까지. 그래서 뭐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뭐 모비데이스, EM넷, MBT 뭐 이런 것들, 이게 익숙하지 않은 회사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스레드 관련주로 지난 주말에서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 그 다음에 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나토 떠나시기 전에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 재건 지원 조치를 우리 마련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달에 그 우크라이나의 카우카 그 댐, 여기 수리 보수를 이미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또 대통령이 이어서 폴란드 순방을 하는데 거기 경제사절단에 큰 건설회사가 아니죠. 유신이 포함이 돼 있어서 오늘 유신도 또 강세를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업, 생보, 손보, 이거 이제 보험주가 2분기 수익 컨센을 소폭 상회할 것 같다.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에 의하면 2분기에 그 5개사의 순이익이 1조 8천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이제 새로운 계약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진이 좋아진다. 또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예상보다 낮은 손해율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건설 말고 이 보험에 오르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닥치게 될 조정권 안에서의 그 금융 주식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이제 장비에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오늘 대표적인 대형주는 쉬고 이슈 관련주들이 역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우리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시장의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죽으면 시장은 없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이제 것들이 죽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자동차도 그렇게 이제 세게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죽으면 시장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3분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이런 조정기의 특징이 뭘까? 이러면 조정기에는 글자 그대로 조정기이기 때문에 조정기에는 대형주,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못 가요. 주도주가 가면 조정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못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개별 종목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게 이제 조종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개별주에 어쩌다가 된 사람은 막 기분 좋고 아닌 사람은 막 이렇고 그러니까 막 그때 가서 또 움직이는 개별 종목을 막 쫓아다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시장이 조종기에 왔을 때에 움직이는 그 특징들, 이런 거의 개별 종목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첫째는 이제 실적 가지고 한번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다. 뭐 이제 실적이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는 뭐 자동차, 뭐 그렇게나 오늘 움직인 이제 보험이나 금융권, 이것도 이제 좀 뭐 수익이 괜찮다. 이래서 이제 실적 뒷받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자동차도 딴 거 다 제끼고 혼자만 말아서 이렇게 가는 뭐 그런 걸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 이슈예요. 그냥 믿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 추정치도 잘 안 잡히지만 우크라이나 건설 뭐 이런 거죠. 언제 될지도 잘 모르고 뭐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산발적으로 이런 이제 단기적인 순환을 계속해서 일어날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조종기의 이제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그런 걸 빨리 가서 살까? 이런 생각도 이제 그럼 주도주가 잠시 동안 쉰다며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그렇게 이제 짧게 쫓아다니면 주식 투자하시기가 진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움직여라. 개별적으로 너는 움직여라. 나는 이거 이후에 새롭게 출발할 시장에 대비해서 나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그 얘기도 이제 지난주에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그 주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주식들이 가야 되잖아요. 반도체. 이거 뭐 맨날 뭐 반도체 경기 바닥이라는데 언제 바닥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아무튼 바닥이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여러분도 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멀지는 않았는데 좀처럼 안 와요. 그래서 뭐 반도체 스팟 그 시장 가격 보면 역시 이제 어제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격이 전환되면 벌써 뭐 주가가 뜨겠죠. 근데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또 뭐 자동차 또 조선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국부를 획득하는 거예요. 국부를 우리가 외화를 벌어오는 그런 구조를, 그러니까 수출 주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출 실적이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개선되려면 그냥 개선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적어도 뭐, 4분기 정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지금 7, 8, 9월의 3분기가 굉장히 시장으로서는 힘든 시기를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그럼 뭘 사지? 이게 화두가 아니고 언제예요. 그러니까 뭘이 아니라 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장입니다. 언제 내가 사야 되나. 뭘 사지는 이미 나왔어요. 근데 어떤 거를 언제 사느냐,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지 중요한데, 근데 이제 금년 말이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실적이 뭐 이렇게 해서 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온다면 이제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가서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리 가서 기다리다가 내가 예측한 데 잘 안 오고 또 중간에 또 추가적인 조정이 왔을 때 무척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건 하지 마시라. 다만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정확히 짚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매매 원칙을 대입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그냥 막 움직이지 않아요. 막 움직이지 않고
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 움직입니다 하면서 움직여요. 그 시그널을 우리가 못 찾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그널은 제가 매매 원칙에서 매수 시그널 이런 걸로 제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근데 이제 그 시그널이 언제 주냐, 그럼 그건 이제 누구도 모르죠. 뭐 9월에 줄지 11월에 줄지 그거를 알면은 뭐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움직일 때 우리한테 어떤 시그널을 준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시장에서 충분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서둘러서 우리가 막 매매를 하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무릎에 서서 어깨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인 줄 알고 샀는데 허리인 거예요. 무릎인 줄 알고 샀더니 허리예요. 아직도 많이 내려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좀 무릎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무릎을 잡는 게 훨씬 편하다. 그게 우리가 멘탈도 안 깨지고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요새 이제 보유 종목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조정을 받고 언제까지 빠지고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는 매매 원칙에 있어서 대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냥 매도하고 근데 뭐 난 이거 인생 종목으로 산 거기 때문에 뭐 조금만 움직이면 매도 안 합니다. 그럼 뭐 그냥 홀드해서 갖고 가시는 거고 아주 천천히 슬기롭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유 종목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는 우리가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우리한테 매수 시그널을 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요새 보면은 이제 뭐 갑자기 이런 시장에서 막 그 분석 자료를 갖다 대고 이러면 시장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밸류에이션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 세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에 더블이다 막 그래서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100가량 올랐잖아요. 그 밸류에이션 적정치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국계에서 공매도, 지금도 공매도 그 두 종목이 전체 코스닥 공매도의 38%가 넘으니까 그런 이제 공매도 친 세력들은 요새 좀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그렇게 분석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분석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수급이 살아나면 오르는 거고 수급이 무너지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수급을 가장 충실하게 파악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시장의 답을 얻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왜냐하면 다 뭐 앞으로 이 산업의 비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시장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수급을 가장 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